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음소거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전업인가 겸업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델로 이 PM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인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구조로 쭉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전업을 해야 되나요? 전업을 해야 EPM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또 겸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전업을 해야 진짜로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나 스스로든 어떤 이제 리더분들의 추천이든 거의 모든 신규 사업자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한 번쯤 던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시작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런 거를 한 번씩 묻게 돼요. 왜일까요? 다들 이 P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음, 전업을 하면요, 더 간절해 보입니다. 이 모든 걸 걸었다는 이미지, 또 테러가 없다는 어떤 이런 단호한 결단, 그래서 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리던 친구고, 아카데미 미술을 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다른 돈을 벌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때는. 그림 그리는데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고결하고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전업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살짝 걸쳐 놓는 것보다 되게 좀 간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겸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진지해 보이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아직 어떤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떤 보험 하나를 남겨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진짜라면 다 걸어야지. 이런 무언의 압박,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최상위 리더들, 상위 리더분들은 대부분, 전업자처럼 보이죠. 무대 위에 선 사람들, 또, 행사를 또 주도하고 있는 이런 리더분들, 또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전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식이 생기죠. 성공을 하려면 전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과연 처음부터 전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PM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겸업으로 시작해서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난 뒤에 전업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나오는 이런 눈앞의 결과만 보고 이 원인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죠. 빨리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이 전업하는 것이 지름길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핵심 문장인데, 음, 전업은 어떤 이제 결단의 문제, 되게 단호한 결단, 그리고 겸업은 용기가 부족하다, 용기가 부족하다, 이런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런 결단, 용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업은요, 물론 전업한다는 거 굉장히 멋있는 선택이긴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준비가 끝났을 때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 전업과 사이드 잡으로 하는 뭐 저는 이제 부업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겸업자, 전업자, 예,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먼저 전업으로 하면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겸업으로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점은 내가 이 각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이 전업자든 겸업자든 내가 가진 고유의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전업을 하게 되면요. 시스템 몰입형입니다. 시스템에 온전히 몰입하고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몰입을 통해서 구조를 어, 마음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시스템에 온전히 집중해서 단기간에 빠른 시일에 구조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모델링이 되죠. 전업하는 리더로서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팀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 조직의 어떤 그룹의 어떤 상위 리더분들은 이렇게 전업하는 분들을 조금 많이 나오시기를 이렇게 원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룹의 사정과 리더분들의 사정은 당연히 전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 비즈니스를 몰입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리더의 말이라고 해서 내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겸업자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겸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 기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신뢰가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존 직업을 충실하게 해왔던 분들은 오히려 겸업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 같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전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 업 자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내 사업 기반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전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존 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심리적인 여유, 어, 그리고 전문적 이미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내가 현재 직업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되었던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있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이 비즈니스 초창기에 강력한 초기 자산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처음에 소비자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각각 내가 전업을 할 때 장점, 겸업을 할 때 강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업에 유리한 환경인가, 겸업에 유리한 환경인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전업으로 하고 싶어. 겸업으로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 환경을 잘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업으로 할 경우와 내가 겸업으로 할 경우에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또 있겠죠.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경계해야 할 그런 심리적인 함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전업자들은 전업을 했잖아요. 올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과형의 오류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단기 수익에 매몰돼서 어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PM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두드러지는 비즈니스이긴 한데 장기적인 구조 구축을 정말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막 단기에 돈을 확 땡기고 치우고 터트리고 뭐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구조 구축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조금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물론 전업을 택한다는 거는 속도 중심입니다. 속도 중심이지만은 스스로가 속도보다는 이런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복제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내가 막 그냥 막 토끼처럼 피치 올려서 달리다가 순간 벽에 탁 부딪혔을 때 매너리즘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업자입니다. 경업자들은요, 이게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공부하고 시작할게요. 이 완벽주의의 덫입니다. 이게 사실 준비라는 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로 이런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미루는 경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스템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일을 하면서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 그냥 시스템이 단순히 그냥 교육받으러 가는 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보면 알만하네. 바쁘니까 내 알아서 하고 뭐 안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사업하는 이런 스폰서 파트너 관계부터가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시스템입니다. 우리 같이 어떤 이제 완전히 몰입해서 전업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스템을 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고요. 적은 시간이라도 이 그룹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내 포지션,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인가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 이게 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시스템을 더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겸업을 하시는 분들, 각각 이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이 지속 가능한 구조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위해서 지금 내가 미리 준비하고 같이 할 것들.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겸업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원래 하던 일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거를 올인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뭘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스케줄을 설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 설계도를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룹 시스템도 있지만 그룹 시스템의 스케줄을 딱 살피고 나 스스로가 시스템이 되어서 어떻게 미팅을 하고 누구랑 어떤 만나고 나는 월화수는 이거 뭐 월수금은 이쪽으로 가고 화목토는 이쪽으로 가서 누구랑 미팅을 하고 어떤 누구 파트너 어느 라인에 내가 후원을 하고 이런 설계를 스스로 스케줄을 설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스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철저한 시간 관리, 행동 설계도가 필수입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업의 영역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즉시 이제 그 겸업할 때 되게 부지런했는데 전업하고 나서 갑자기 게을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 구축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업을 할 때요. 정말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운영 자산을 내가 확보된 상태에서 전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에 안착할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어떤 나의 이 경제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이런 이 가로 이런 이제 보호막들을 확보하고 전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금방 이거 내가 아까 조급함 이런 부분도 연결되지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빠르게 이 성장도 어렵고 자꾸 조바심 생겨서 힘들어집니다. 경업자분들은요 반대죠. 효율을 극대화시키셔야 됩니다. 계속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출근해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전업자분들보다요 경업자분들 경험자분들이 그룹 시스템 도구를 훨씬 더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원래 하고 있던 이 본업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이 표준화된 도구 활용.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반, 원래 해왔던 이 업의 기반을요, 스스로 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굉장히 나의 원래 있었던 본업과 이 PM으로 국한할게요. PM 비즈니스 일과 되게 혼선 생기고 내가 어떤 다단계 한다는 오해받는 것도 싫고 근데 이거 사실은 내가 이 일의 비전을 얻었고 이 일이 굉장히 비전 있고 좋은 건 맞는데 내가 참 이 어떤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오해받는 것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내 기존 업과 PM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 자체가 연결이라기보다도 기존 직업이 나의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반, 나의 인적 네트워크, 나의 삶의 자산, 이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도 접목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우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상위 리더는 대부분 전업자인 게 맞아요. 맞고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 하는 전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리고 단순 내가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 생활을 했지만 어떤 내가 사회 경험은 이제 많이 있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냥 전업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어떤 게 위험하냐? 내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시작하시면 괜찮아요. 어,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어떤 비전만 보고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업도 굉장히 겸업으로 시작하시더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업을 할 때는 어떤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내가 전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가속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로켓처럼 폭발력 있게 팡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가속 장치가 이 전업이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영업은 그 전까지 내가 로켓처럼 추진해서 날아가기 전까지 꾸준하게 연료를 떼고 있는, 예열을 해놓는 누적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전업은 어떤 성공의 어떤 원인, 그러니까 그러면, 전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 전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성공의 길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최상위 성공의 길로 가는구나. 이제 그 길이 도래했구나라는 음,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는 내가 잘 준비된 결과가 전업이다. 전업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음, 개념으로 장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음, 성공은 이 시스템의 역할이죠. 전업이든 겸업이든 시스템 안에서 동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업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안 돼요. 이제 음, 시작하시고 하면서 시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성공은요.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내 주어진 환경에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느냐. 그거에 이제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업이든 겸업이든 시스템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뭐냐? 테이블 미팅. 테이블 미팅 구조는 전업자든 겸업자든 똑같습니다. 테이블 미팅이 뭐냐? 미팅하는 거죠.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초대자도 있고, 이 테이블 미팅 예절도 잘 익혀서 여기서 이제 우리 STP라고 하죠. 쇼더 플랜을 잘 하는 것. 이게 스테이블 미팅 구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IMN 가이드 안에서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보상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전하는 일이지만요. 더 큰 가치는 건강해지면서 이걸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사실은 처음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건강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변에 건강한 삶을 전달하는 일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사업적으로 마음이 이 잠재적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는 구조인지를 내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IMM 이상이 되었는데 내가 한 장 보상 하나도 못 푼다. 이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한장 보상은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 후원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리더분들 점검을 하고 매월 우리가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런 쪽에서 행사를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업자든 전업자든 모두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환경이 달라도 설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표준화된 미팅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다들 뭐 회사 제품, 보상,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건강 루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건강 루틴을 찾아주는 일,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루틴 질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 가시면 되고요.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차분하게 스폰서 미팅하는 걸 보면서 나는 차분하게 이렇게 익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에 개념을 보시죠. 전업자들, 겸업자들, 이것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팅을 할 때 건강을 물어보죠. 건강 상태는 어떤지 요즘 물어보고 나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보상을 통해서 부자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도 가볍게, 저도 요즘 부동산 하는데 예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불편하지 않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도 이렇게, 나는 요즘 이런 일을 하는데, 요즘 저도 좀 그러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상 얘기를 하면서 내 업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롭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챙기려고 하다가 돈 얘기에 더 이렇게 설레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액티바이즈를 한 잔 드시도록 하고 효과를 느끼도록 하면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커피 데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연들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과 혜택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전업하시는 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미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직접적인 파트너가 될 사람이든, 내 파트너의 파트너든, 아니면 나의 파트너든, 무조건 3번 이상 미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파트너를 왜 만나야 되느냐? 내 파트너를 후속 관리하고 잘 케어하다 보면은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왔던 분들, 저도 부동산을 오래 해왔지만은, 사람이 오는 업을 해오신 분들은요, 처음 오는 고객은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만족해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새로운 고객을 나한테 소개했을 때, 누구 소개로 왔는 고객은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일도 쉽게 풀리고 나의 서비스를 더 만족하면서 이렇게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 파트너, 이미 가입한 내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다 보면은 그분이 소개해준 그 다음 고객, 거기서 사실상 진짜 사업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업자는 하루에 3번, 겸업자들도 하루에 최소 1번, 차이는 횟수지 방식이 아닙니다. 횟수가 시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전업자는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겸업자는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움직이게 하라. 소위 복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가 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이제 내가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요수민 사장님, 박미연 사장님 또 이제 정윤희 사장님, 김대윤 사장님 이렇게 이미 IMM 이상 직급이 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실 건데 처음에는 내 할 일 하기 바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리더분들이 모든 리더가
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파트너도 다 같은 교육. 우리 더드림 그룹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죠. 모두 동일한 교육,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없더라도 팀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바빠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예, 그게 점점 6개월, 1년,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지날수록 이거를 체감하시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 목적은 나를 저 같은 경우는 뭐 김대희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 우리 전체 이 모두가 구조가 복제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겸업자인 분들도 이렇게 초기 사업자, 겸업자인 초기 사업자 그리고 전업을 잘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일하진 않지만은, 요 설계 로드맵대로 가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 음, 자, 1년 차입니다. 3년 기반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1년 차입니다. 우리가 3년을 볼 때 최소 EVP, PT 월천 이상 되는 직급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1년 차. 1년 차는요, 뭘 내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초보 기준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도 회사별로 약간 구조들이 다 다르고 하니까 익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는 내가 네트워크가 현 시점에 내가 네트워크망이 쫙 펼쳐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네트워크망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분들, PM이나 네트워크 구축해야 되는 분들은 1년 차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1년 차는 무조건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1년 차의 목표는 내가 IMM을 최소 목표로 잡고 내가 IMM이 되고 나면은 이 IMM이라는 직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총력을 가한다. 그래서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최소 이상의 직급이 되어서 공급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는 제품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품이 잘 전달되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제품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1년 동안 해내야 됩니다. 내가 제품도 제대로 모르고 물론 뭐 완전 전문적인 지식, 어떤 전문적인 용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정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제품이 움직이는 건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1년 안에 테이블 미팅 100회 이상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1년 안에 100회 이상은 무조건 경험을 해야 정상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전업자들은 하루에 세 번 미팅을 해야 되고, 경업자들도 하루에 한 번은 미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테이블 미팅을 1년 동안 100회도 안 했다. 그러면 3일에 미팅을 한 건 할까 말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음, 그렇다라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잘 산 거죠. 내가 그냥 내가 먹자 하고 내가 하자 하고 하면 그냥 싹 다 가입하고 싹 오토십하고 유지도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사실 100회 아니라 50회가 해도 뭐 4, 50명씩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겪어봐야 되고 이걸 굳이 왜 100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0명을 만나면 사업자 3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세 라인 구조가 형성된다. 나와 같이 이 PM을 잘 먹고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짝지가 생긴다. 세 라인이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00K 이상 테이블 미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 IMM이 안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IMM 직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IMM 직급은 그냥
맘먹으면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그냥 됩니다. 1년 안에 IMM 직급을 계속 최소 반복 매출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차 돼서 내가 과연 전업을 고민한다? 이 정도 시기에서는 절대 전업을 고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내가 원래 내 업이 있는 분들, 어, 뭐 다른 것들을 내가 굳이 뭐 그냥 새로 시작하면서 PM을 접한 게 아니라 내 하던 일이 계속 있는 분들, 수익이 잘 나오는 네, 업이 있는 분들은 이때까지는 절대로 전업을 고민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 시기는 배우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2년 차입니다. 2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VP, VP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되고,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VP를 진입을 하려면요. 이거 그냥 말만 나 VP 된다 해서 VP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꿈꾸는 일입니다. 꿈만 꾸는 거예요. 어, 자, VP 구간에 진입을 하려면요. 내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내 스폰서한테 붙어가지고 스폰서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죠. 스폰서가 미팅 다 해주죠. 다 해주는데 내가 IMN까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VP 되는 구간은요. 내가 셀프 리더로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VP 구간부터는 내가 리더 3명을 내가 육성을 시키는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독립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육성합니까? 그죠? 어, 물론 내가 이 리더 독립을 한다고 해서 스폰서들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주죠. 무조건 도와주는데 내가 스폰서가 없더라도 내 파트너를 케어할 수 있을 그렇게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반복 매출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매출이 6개월 이상 유지 6개월 이상 유지돼야 되고, 이때부터는 자, 처음에는 내가 BA나 이렇게 큰 행사 가도 내가 막 배우는 입장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이거에 대해서 좋긴 좋은데, 나 혼자 빚어 넣는 거지, 더 큰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근데 VP 넘어가는 이 구간쯤에 이게 말 그대로 내 거의 VP 될 때쯤 되는데, IMN 파트너가 한두 명씩 나옵니다. 최소 한 명은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내 파트너가 있을 때 이런 BA나 이런 것을 가면은 이 BA 가는 게 이제 행사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빚어 넣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전업을 검토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겸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래 이런 어떤 조건이 된다면은 전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요런 단계긴 해요. IMS VP 넘어가고 이래 넘어가는 상황이. 자,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내가 이 PM만 할 경우 물론 뭐 다른 데서 수익이 전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이거 전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두 가지를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직업을 기존 하던 일을 딱 그만뒀을 때 1년 가까이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기쯤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혹시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이 동의를 받는 그 시점. 음. 약간 내 수익도 올라오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게 약간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요 시기쯤 되면요 내 배우자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여행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한테도 이 내 좀 잘 도와주면은 너 호화스러운 여행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원 좀 해도 그돈 지원 아니라 마음의 지원이라도 해도 적극 의논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3명. 이거 이 단계에서 내 산하에 3명의 리더가 독립적인 리더가 나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추진력이 있는 어떤 로켓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전업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PM으로서 수입이 내 원래 하던 일보다 오히려 이제 상회하는 수입이 되는 거죠. 원래 하던 일보다 PM 수입이 훨씬 더 상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50% 이상 넘어가는 거 반 이상 된다는 거죠. 더 많아지는 게 6개월 이상 유지됐다.
그러면은, 아, PM 전업을 해봐도 되겠다. 근데 여전히 기존 수익이 훨씬 많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전업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년 차, 이제 3년 로드맵이었죠. 3년 차 될 때쯤 되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초보였어도요. 감을 거의 잡습니다. 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일단 1년차, 2년차를 충실히 했다라는 가정하에 3년차를 돌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속 페달을 밟는 해가 이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요 시점에 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3년 차거든요. 이제 3년 차고 이때부터는 EVP 이상이 무조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때부터는 3명이 아니라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뭐 3명 이상, 아니 5명 이상의 리더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라인까지 확보를 하는 5개의 라인 정도를 이상을 확보하고 내 리더가 잘 성장을 하고 나면 라인을 분산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이걸 또 준비해야 되는 단계. 그럼 이쯤 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 행사 아까 말씀드린 BA 같은 행사도 있고 이때쯤 되면요 EVP 되면은 우리 그룹은 리더 스피치 많이 시켜줍니다. 그럼 대외적으로 굉장히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구조가, 내가 설계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로서, 내가 완성되어 가는, 말하자면은 자동으로 회전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사실은 전업은 이제 모험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감정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빼고 수치와 구조를 이제 판단했을 때 이쯤 되면은 아, 내가 전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PT 이상 뭐 SPT 일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여전히 겸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기존에 하던 업도 이 네트워크를 하보다 보면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업도 약간 뭔가 시스템화로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양쪽 다 겸업이 되는 것 같아요. 내 하던 일도 시스템화가 되면은.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 PM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기도 도래합니다. 자, 그러면 전업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가속 장치,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확장 장치, 그리고 글로벌 진입 장치. 사실은 글로벌로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라인들 많잖아요. 동남아 가고 유럽 뻗어나가고 미국 가고 글로벌 라인이 되면 사실 경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내가 매해 쫓아다녀야 되고 지금 여행 다니는 것도 1년에 몇 번씩 가면은 원래 하던 일 이게 딱 이렇게 스케줄 잡아가기 빡센데 이 일적으로 해외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아 이건 사실 경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업이냐, 겸업이냐 보다도 어쩌면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가? 속도는 나중 문제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느려도 내가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배워가는 것.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속도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어, 그러면 뭐 내가 요소 살짝 뭐 말씀 나눠보려 했지만 마무리하고 말씀 나눠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휘둘리고 휩쓸리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각자의 모델을 이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업 모델이 있죠. 존엄 모델은요, 시간이 많아진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이 전업 모델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 정경숙 그룹장님이시죠. 음.
정경숙 그룹장님이 이 전업 모델의 대표적인 예죠. 최고로 성공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우리 라인에서 지금 뭐,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분들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리더분들 중에 봤을 때, 우리 미연 사장님, 박미연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전업 모델로 가장 잘 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내가 이 책임감이 전업 모델로서 어떤 책임감이 생기신다면 아마 우리 팀의 대표적인 전업 모델이 박미연 사장님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업 모델입니다. 우리 겸업 모델이 많았죠.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직계 스폰서이신 김지엽 스폰서님도 이런 겸업 모델의 대표적인 어떤 롤 모델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겸업 모델은요, 어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의 이런 기반을 지키면서 확장해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넓게 파악하고 이 맞춤형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겸업 모델로서 저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업, 겸업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업 모델도 있어요. 부업처럼 하는 것들을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부업 모델은 어떤 이 남는 시간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존 직장, 나의 어떤 수입원, 큰 수입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미래의 선택권을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뭐 AI 시대, AGI 시대 이러면서 계속 이 불안한 미래를 조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새로운 미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라인에서는 또 김대윤 사장님 이제 대기업 직원이잖아요. 김대윤 사장님이 이래 부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김대현 사장님께서 부업으로 해도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어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전업이 무조건 맞다. 겸업을 하는 게 맞다. 뭐 부업이면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모델대로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구축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3년 로드맵,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내가 설계해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우리 PM에서 제공하는 여행 보상, 여행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시면요. 직급이 알아서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주제에 대해 그 조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재밌게 또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전업은 결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열심히 해와서 내가 전업을 할 수도 있고 겸업을 할 수도 있고 부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선택권을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겸업을 하는 게 핑계가 아니라 나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경업한 이 환경을 더 잘 이용해서 이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내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겸업으로 한다고 내 뒤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점업이든 겸업이든 내가 성공을 하는 거는 시간이 있다 없다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시간을 마치고요. 10분 남았는데 우리 다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카메라도 켜고